아침 6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하루 뇌졸중으로 쓰러질 분들의 70%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쓰러지는 곳은 병원 응급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집,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혹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잠에서 깨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 몸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오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 28년간 오직 뇌혈관 질환만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분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반신이 마비된 채 구급차에 실려오시는 분들, 말 한마디 제대로 떼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허망한 눈빛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곁에서 2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1시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습관적으로 커피부터 손에 쥐는 행위, 아침 식사를 거르고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지극히 평범한 아침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5년, 10년에 걸쳐 혈관을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실려오실 때면 가족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묻곤 합니다.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전조 증상 같은 건 정말 없었던 건가요? 사실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던 묘한 어지러움, 잦은 두통, 뒷목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느낌. 그 모든 것이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음에도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무심코 지나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증상 읽기법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신호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내 몸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은 절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터지는 것이죠. 그 과정이 보통 5년에서 10년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거창한 치료법도 비싼 약도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밥상에 앉기까지 딱 그 1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7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환자분들 중 뇌졸중이 재발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 5년, 그리고 10년 동안 꾸준히 추적 관찰한 결과는 늘 동일했습니다. 저조차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을 정도니까요. 특히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7번째 습관인 아침 식사에 관한 내용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혈압과 혈당, 혈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3가지 아침 식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은 실제 제 환자분들이 즐겨 드시는 식단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혈압약을 드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아드님, 따님, 형제분, 혹은 소중한 친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하는 이 1시간의 아침 습관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뇌졸중이 왜 유독 아침에 집중되는지 그 의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후 제가 드리는 조언들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생리적 변화로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은 낮아지고 심박수는 차분해집니다.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고 혈관은 느긋하게 확장된 상태로 몸 전체가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우리 몸은 마치 전시에 돌입하듯 갑작스러운 전투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혈관은 좁게 수축하고 심박수는 치솟으며 혈압이 순식간에 상승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모닝 서지, 모어닝 서지, 즉 기상 후 혈압 급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20에서 30 수은주 밀리미터 정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혈압이 있거나 이미 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된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탄력을 잃고 딱딱해진 혈관은 이러한 압력 변화를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 팽팽해진 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좁아진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혈압이 155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인 분들은 135 수은주 밀리미터 미만인 분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최대 6배나 높았습니다. 6배라는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약을 먹고 있더라도 잘못된 아침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 혈액은 500ml 정도의 수분을 잃고 훨씬 끈적해진 상태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전, 즉 피떡을 만들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복 상태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역시 혈관을 한 번 더 조여버리죠. 이 모든 악조건이 매일 아침 동시에 몰려옵니다.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습관은 바로 이 치명적인 악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통계에 따르면 성인 40명 중 1명은 뇌졸중 환자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한 번 뇌졸중을 겪은 사람의 40%가 재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발은 대개 훨씬 더 치명적이죠.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바뀐다면 그 40%의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별표 첫 번째 습관.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별표.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부분은 알람 소리에 놀라 바로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동작이 여러분의 몸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67세 박정수 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눈을 떠서 바로 운동복을 챙겨 입고 동네 한 바퀴를 뛰는 것이 수십 년간 지속해온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니 분명 장수하실 것이라고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집 현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수술로 목숨은 구했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에만 6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드십니다. 그가 퇴원할 때 제게 건넨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급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운동이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지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왜 천천히 일어나야 할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완전한 이완 상태입니다. 혈압도 심박수도 낮아져 있죠.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순간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몸은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돌변하고 혈관은 수축하며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건강한 사람도 이 순간 혈압이 20에서 30 수은주 밀리미터가 오릅니다. 하물며 혈관이 이미 약해진 분들이라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 아침은 더 위험합니다. 차가운 공기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여기에 갑자기 일어나는 동작까지 더해지니 혈관에 이중으로 충격을 가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누워 계세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1. 누운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입으로 길게 내뱉으세요. 이때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3에서 5회 반복하세요. 2. 기지개를 켭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발끝까지 온몸을 길게 늘려주세요. 5초간 유지했다가 후하고 힘을 빼는 동작을 2, 3회 반복하면 전신의 혈액이 서서히 돌기 시작합니다. 3.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몸을 돌린 뒤 아래쪽 팔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기, 눈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 운동하기.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별표 2번째 습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별표. 침대에서 무사히 일어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가 아닌 순수한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세 이경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커피부터 찾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커피 머신을 켜고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낙이었죠. 물은 목이 마르지 않다는 이유로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깜깜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죠. 10분 정도 지나 다시 시야가 돌아왔지만 너무 무서운 마음에 급히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입니다. 이는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겪은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0%나 됩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고 아침 습관을 물 마시기로 바꾼 뒤부터는 그런 증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침에 물을 마셔야 할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으로 약 200ml, 땀으로 약 300ml, 총 500ml 정도의 수분을 잃습니다. 생수병 한 병 분량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혈액점도 증가. 끈적한 피는 혈관 내에서 매끄럽게 흐르지 못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심장은 이를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 당연히 혈압이 오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혈전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쉽게 뭉쳐 피떡이 됩니다. 이 피떡이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경색이 되는 것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혈액이 끈적한 편입니다. 아침에 수분까지 부족한 상태가 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그러니 절대 아침 첫 잔으로 커피를 드시지 마십시오. 커피의 카페인은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의 수분을 뺏어갑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은 체내 수분을 배출시켜 혈액의 점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아침 기상 직후 첫 잔은 반드시 물이어야 하며 커피는 수분 보충을 마친 뒤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이로울까요? 가장 추천하는 온도는 35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에 쥐었을 때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최적인데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은 종이컵 1컵 분량인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들이켜기보다 5분에 걸쳐 입안에서 천천히 머금듯이 마시는 것이 체내 흡수를 돕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3번째 습관은 화장실에서의 여유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신 후 화장실에 가되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화장실은
사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평소 심한 변비로 고생하시던 75세 윤상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변을 보던 중 갑작스러운 머리의 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검사 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배변 시 강하게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이 18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으로 치솟았고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수술로 목숨은 구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위험은 소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지나치게 오래 참으면 방광이 팽창하면서 복압이 상승하고 이는 곧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주어 배변까지 하게 되면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은 극대화됩니다. 변비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은 3분 이내로 편안하게 보시고 대변 역시 힘을 주지 말고 10분이 걸리더라도 여유롭게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나올 것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가볍게 몸 깨우기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서서히 신체 기능을 활성화할 시간입니다. 간혹 아침 운동을 무조건 강도 높게 해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오해입니다. 혈압이 이미 오르고 있는 아침 시간대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관에 이중 부담을 주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발병 사례 중 적지 않은 경우가 갑작스럽고 격렬한 신체 활동 직후에 발생합니다. 물론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낮춰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꾸준하고 적당한 강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벼운 실내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5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목을 좌우로 천천히 3회씩 회전시켜 근육을 풀어주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십시오. 이후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렸다가 5초 후 숨을 후 하고 내뱉으며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 또한 다리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꾹꾹 지압해주며 몸을 천천히 깨워 보십시오. 땀을 흘리거나 숨이 찰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5분 명상으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몸을 깨웠다면 이제는 마음을 정돈할 차례입니다. 아침마다 뉴스나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며 불안감을 느끼는 습관은 혈압 관리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입니다. 강민호 씨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던 그는 아침마다 뉴스를 보며 긴장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결국 가벼운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퇴원 후 그는 아침 습관을 명상으로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5분의 명상을 실천한 결과 3개월 후 혈압은 150, 95에서 130, 80으로 눈에 띄게 낮아졌고 표정 또한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명상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십시오. 잡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바라보며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씩의 명상만으로도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매일 혈압 측정하기입니다. 명상을 마친 직후는 몸과 마음이 가장 안정된 상태이기에 혈압을 재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릴 만큼 증상이 없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방심하지 말고 집에서 직접 아침 혈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병원 혈압은 긴장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 시에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다리를 꼬지 않은 상태에서 팔꿈치 높이를 심장과 일치시키십시오. 5분간 휴식 후 측정하고
첫 번째 값 이후 2분 뒤 한 번 더 측정하여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35, 85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일곱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 챙기기입니다. 체중 관리나 식욕 부진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게 아침 결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침 식사는 필수입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식사를 챙기는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이를 생존을 위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널뛰듯 변하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반복해서 쌓이면 결국 혈관이 손상됩니다. 게다가 공복이 길어질수록 혈액은 점도가 높아져 끈적해지는데 이는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아침을 굶으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기 쉽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영양분은 혈당을 단번에 급등시켜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드셔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우선 피해야 할 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스팸과 같은 가공육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이를 섭취하면 혈압이 곧장 치솟습니다. 젓갈, 장아찌, 염장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만 나트륨 1000m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라면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라면 한 개에 나트륨이 2000mg에 육박하니까요. 흰식빵, 달달한 빵, 과일 주스, 가당 시리얼 역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가 좋을까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잡곡밥이 훨씬 이롭습니다. 밥 반 공기에서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둘째, 달걀, 생선, 두부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드세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셋째,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최대한 짜지 않게 드세요. 찌개나 젓갈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챙기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 추천해 효과를 본 식단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달걀 요리입니다. 중동의 삭슈카를 우리 입맛에 맞게 응용한 요리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보호하며 파프리카와 양파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양파와 마늘을 다져 볶다가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넣고 푹 익힙니다. 소스처럼 걸쭉해지면 후추와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고 이에 달걀 몇 개를 깨뜨려 반숙으로 익히면 완성됩니다. 요리가 번거롭다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토마토 소스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 낫또 비빔밥입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발효콩인 낫또의 낫또키나아제 효소는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현미밥에 아보카도, 반숙 달걀, 잘 저은 낫또를 올리고 들기름 한 바퀴와 간장 한 숟가락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단,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낫또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참치 김치 오트밀죽입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올리브유에 양파, 당근, 씻은 김치를 볶다가 토마토와 오트밀, 육수를 넣고 끓입니다.
마지막에 기름 뺀 참치를 넣어 섞으면 됩니다. 뜨끈하고 속이 편해 아침 대용으로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을 예방하는 7가지 아침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에서 깨면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편안하게 화장실 다녀오기, 가볍게 몸 움직이기, 5분 명상하기, 혈압 재기, 그리고 건강한 아침 식사입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10년 뒤 우리 혈관은 한계에 다다를지 모릅니다. 반면 지금 당장 시작하면 3개월 뒤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1년 뒤에는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일어나기 전 누운 상태로 1분간 깊은 심호흡 5번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물 한 잔을 추가하고 그 다음 날은 화장실을 여유 있게 다녀오세요. 2주만 반복하면 이 7가지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형식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옵니다. 혹시 주변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건네는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아침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